이거 엄청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전세 수급이 무너지고 전세가가 하락하고 매매가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공급량과 한계 수요를 찾아내고 읽고 해석하는 방법. 원래 많은 분들이 적정 수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정 수요. 아, 적정 수요 찾는 네, 방법 어쩌고저쩌고. 0.05, 뭐 인구 곱하기 0.05잖아요. 네. 그게 안 맞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도시의 구조가 다른데 그게 똑같은 잣대로 어떤 시장을 되게 되면은 안 맞게 되겠습니다. 한계 수요는 제 책에서 나오지만은 네. 광역시밖에 맞지 않아요. 그것도 중심 도시에 있어야 맞습니다. 만약에 작은 도시가 있잖아요. 만약 구미나 이런 도시, 작은 도시잖아요. 구미는 대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대구 분들 출퇴근하거든요. 대구가 위기에 빠지면은 대구에 물건이 있고 구미에 물건이 있으면 어떤 걸 던질까요? 구미에 물건 던져버린다고요. 그렇죠. 중심 물건을 가지고 가고 외곽에 있는 물건 던져버리잖아요. 도시에 핵심이 있는 도시가 중심이 돼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곽에 있는 도시들은 공급이 약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중심에 물건이 많으면.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 있는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중심에 있는 도시들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시장은 너무나 정직해요. 제가 이때가 공부해본 바로는 30년 동안 수요 공급을 공부해보면 너무나 정직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많으면 시장 스스로 공급을 줄여 나갑니다. 미분양을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시장에 원래 기능을 살립니다. 상승하게 만듭니다. 이게 30년 동안 공급량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한계 수요는요. 네.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스스로 시장 스스로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보니까 30년을 공급해보니까 대구는 17,000에서 17,500, 부산 23,000 세대를 시장에서 소화했어요. 시장 내부 소화했습니다. 근데 2만 세대가 공급되면은 시장에서 소화를 못 합니다.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를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는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매매에서 나오는 전세를 소화 못하는 겁니다. 공급하고 전세가 연결돼 있다 했잖아요. 전세를 소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 무너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지방은 전세 수급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게 공급량하고. 매매 그 다음에 매매는 전세 수급이 무너지고 전세가가 하락하고 매매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 수요가 공급량에서 나옵니다. 이 공급 30년 평균 공급량에서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시장 스스로가 찾아간 거라 했잖아요. 이 수요가 또 뭐하고 일치하냐면은 신규로 늘어나는 가구 수 있죠. 신혼부부들. 그 분들하고 멸실이 가고 있죠. 그 두 개를 합한 수가 똑같아요. 시장이 정직하게 움직인 거예요. 이게 늘어나는 수가 하고 30년도 공급하고 일치가 된 겁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지 이제 변수가 들어오고 IMF나 금융 변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멈추겠죠. 그죠? 멈춥니다. 멈추면은 뒤로 한번 밀렸다가 갑니다. 그러면 어떤 앞으로 튀어나간 경우도 있어요. 튀어나가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뭐 균형을 맞춰갑니다. 밀렸다가 땡겼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균형을 맞춰. 그게 30년 동안 맞추고 간 거예요. 거기에 또 정책도 있겠죠. 그죠? 정부가 규제 정책 내고 완화 정책 내잖아요. 그 앞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뒤로 밀려가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한계 수요예요. 그 한계 수요보다 많으면요. 수요가 멈춥니다. 적으면요. 공급이 적으니까 전세가 반응하거든요. 전세가 반응했다가 다시 매매를 밀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한계 수요는 한 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은 3년 누적이 돼야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5년, 6년 누적이 돼야 돼요. 도시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힘을 만든 다음에 밀어올리거든요. 한번 밀어올리는 거는 잘 멈추지도 않습니다. 멈추는 시간도 규모가 작은 도시들이 빨리 멈추고요. 규모가 작은 도시에 공급 집어넣으면 바로 멈추죠. 서울 수도권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멈추죠. 좀 많이 넣어야 된다.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되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시장이 어떻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잖아. 구조적으로 그 도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은 왜 멈추지 않는지, 왜 계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 수요가 지금은 약간 희석됐어요. 내부에 있는 전세를 없애버리잖아요. 지금요. 근데 원래는 입주하면서 나오는 전세 매물하고 원래 돌아가는 매물하고 합쳐서 전세 매물이 구성되거든요. 네. 이 매물들이 시장에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전세 수급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하락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없앴잖아요. 이 전세 매물들이 지금은 힘이 더 세졌어요. 이분들이 마이너스로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이제는. 안에 내부에 있는 전세가 너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이 공급의 힘이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모든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해석으로 잣대로 지금 해석하면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작은 도시는 한계 수가 없어요.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 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청주, 천안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도시들은 우리가 60만, 70만, 80만 이 정도 규모의 도시인데 자체 공급량을 하게 되면 3,5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인구가 0.05 하면. 근데 여기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중소도시들. 중소도시가 연결돼 있어요, 공급이. 그래서 이 수요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은 데다가 대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전하고. 가격은 또 연결돼 있어요. 공급만으로 이 작은 도시를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강남이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 작은 도시들은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시의 영향을 받고 투자자의 영향을 받고 연결되어 있는 도시의 공급량의 영향을 받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작은 도시들은. 그래서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도시는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측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예요. 저는 큰 도시가 훨씬 더 예측이 쉬워요. 사실은요. 서울 수도권 더 쉽죠. 길게 가니까. 한번 전망은 그냥 10년 이래 가잖아요. 광역시 같은 5년, 3년 이렇게 기본으로 가니까. 지방하고 광역시하고 서울하고 이 한계수가 어떻게 적응하고 공급을 어떻게 되냐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똑같은 도시여도 다르네요. 다르죠. 중소냐, 광역시냐, 다 다릅니다. 서울이냐. 똑같은 잣대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가 또 달라요. 분리돼 있으면 더 좋아요. 대구가 우리가 공급이 양하고 너무나 잘 맞아요. 전국에서 공급량하고 가격 그래프가 가장 일치하는 데가 대구예요.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분지라서 그래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사실 주변에 분지라서 도망갈 데가 없죠,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되죠. 도망갈 데가 있으면 바깥도 선택하면 되잖아요. 잘 맞죠. 많은 분들이 대구를 해서 수요 공급에 강의를 많이 해요. 잘 맞기 때문에. 왜 잘 맞는지도 몰라요.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구가 위성도시가 많다면은 조금 다 덜 맞겠죠. 근데 부산이 위성도시였던 더 많죠. 김해. 네. 양산, 도시가 한두 개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보다는 조금 덜 맞아요. 이게 도시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은 늘 공급이 부족한 도시예요. 풍족했던 적이 네,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도 서울은 하락도 하고 이게 있었죠? 하죠. 네. 그게 연결돼서 그랬어. 경기도하고 연결됐어. 인천하고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보시면 돼요. 경기도에 우리가 물량을 많이 넣어도 서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서울은 공급을 많이 넣어야 돼요. 지금 경기도는 공급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2기 신도시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지금 경기도도 지금 작년까지 우리 동탄하고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입주가요. 좀 나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다시 줄기 시작하잖아요. 네. 3기 신도시가 만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도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작년부터 조금 그랬죠. 심각했죠. 수원도 그렇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심각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서울의 저가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내년에는 경기도 쪽에 저가 아파트가 아주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퍼져나가는 게 쫙. 신규로 들어온 수요들도 지금 저가 아파트들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전세 새롭게 들어온 우리가 결혼하고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그분들이 찾는 저가 전세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대체제가 뭐가 있죠? 저가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한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아파트들이 아마 내년에 대부분 다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물건들은 투자자가 없어도 돼요. 그분들이 소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전세가 매매가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매매까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엉망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간 거죠. 아주 심각하죠.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한데 많이 심각한데? 이거 엄청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적은 역대에 없었어요. 이게 판을 뒤집었다 했잖아요. 판을 뒤집었는 데가 공급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이 얼토당토 않네요. 그 89년도 얘기를 200만 호 그때 얘기를 하면서 200만 호가 아니죠. 그 전에 임대차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바꿨을 때 한 5개월 정도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다 하면서 국회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장관님이. 그거는 잠시인데 그 뒤에 1기 신도시가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공급량이 됐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있구나. 신도시가 있긴 하구나. 네. 근데 규모가 너무 작고 아직 멀었잖아요. 심각해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이게 나는 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그 정도니까? 그 정도로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구만수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판이 깨졌습니다. 판이 깨졌고 내년에 하락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인지 참 궁금하네요. 내년에 하락한다고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실거주자한테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 논리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초양극화 공감되시나요? 맞죠. 진짜 양극화. 엄청나게 양극화되죠. 메인 지역이 너무 오르죠. 부동산을 있냐 없냐. 가지고 있냐 없냐. 그 차이도 엄청 크죠. 또 몇 개 있냐의 차이도 엄청 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끌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은 연끌이 맞습니다. 지금 또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네. 근데 이렇게 저금리 환경에서 안 한다는 거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저금리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집이 사기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사실은요. 사실 남의 돈 쓰는 게 거의 네, 거저입니다. 거저죠. 거의 거저죠. 예, 예. 해야 돼요. 해서 사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도 그렇고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아파트 살 돈은 없어요. 알겠어. 좋은 건 알겠고 오르는 건 알겠는데 이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상품군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세대 빌라라든지 아파텔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수요가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최악에는 빌라까지 내려가겠죠. 빌라 수요도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서울 내에서는 저는 빌라도 아마 오를 거라 보고 있어요. 밀려가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계속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선택한다면은 빌라 정도는 서울 안에서 아니면은 더 여력이 되면 강남 안에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저는 여력이 조금 되신다면은 외곽에 나가더라도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싼 거라도 더 낫다. 그러니까 상품군을 아파트로 고정시키고 네, 네. 입지를 조정해라. 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가 아파트들도 이번 시장에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 뒤에 또 지금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온 수요가 그 수요예요, 사실은요. 투자자들을 막았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 수요는 그 저가 수요들이에요. 그 수요들이 가기 때문에 대출하고 이런 거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분들이 사고 나면은 계속 밀려서 이제 밑에까지 가는 거죠. 빌라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경기도에는 너무 이제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나중에 매도할 때도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 서울 안으로 좀 축소시키면 좋고요. 아니면 그럼 강남 이걸 아파트로 좀 확대시키면 경기도까지 해도 무난하죠. 이거 라이브 쭉 보시는 분들은 좀 이 맥락이 좀 딱 관통이 되실 것 같은데 김재경 소장님이랑 최진곤 대표님이랑 오늘 나오신 김준영 작가님 얘기하시는 그 맥락의 궤가 같이 하거든요. 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자꾸 막 엉뚱한 거 가서 사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이상한 신축 빌라 막 사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품군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네, 입지가 조금 바뀌더라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 자체는 아파트가 적어요. 절대량이 되게 적다고요. 서울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나 재건축을 안 하고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 우리 주택 수의 비율도 되게 적습니다. 아파트라고 가지고 있는 거라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나중에 도움 될 겁니다. 매도할 때도 그렇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그 대구랑 부산 이런 데는 규제 묶일 걱정 안 하세요? 되게 핫한데. 묶여도 상관없죠. 저는 규제를 22전 22페이잖아요. 규제해서 저는 규제를 안 봐요. 네. 중요하지 않다? 네, 규제 중요하지 않다. 규제 그래서 규제로 해서 저는 강의를 한 번도 없고요. 규제를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710 대책을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판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22전 22페이잖아요. 근데 30년 공부해보면은 정부가 시장은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도시든지 한 번도 시장의 방향을 돌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거 볼 필요 없죠.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번 달라도 시장 방향 안 바뀌어요. 정부 보고 계시죠? 시장에 빨리 항복하십시오. 시장 결국엔 항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이제 더 한 것도 하겠죠. 집을 못 사게 하겠죠, 이제. 금지 뭐 이런 금지 이런 것도 하겠죠. 뭐 2주택 초과 금지, 금지 뭐 이런 거. 표준 임대료 이야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표준 임대료는 뭐 계속 오르내리고 있긴 한데 그 전월세 신고제가 일단 정리가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나중에 나오면 그것도 나중에 얘기 나눠보시고.